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이시바라는 새로운 수장이 들어선 일본 얘기 그리고 경제 중심으로 그리고 그 경제가 정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 제반 조건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일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시바 시게루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을 못 낼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더 나가서 아니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의 조짐이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라는 부분이 뭔지 콕콕콕 찝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일본 전문가 이명찬 개요대 박사와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시바 시게루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이제 수장이 됐다면 정치적 자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일본의 경제적 상황이라는 게 앞뒤로 움직이기에는 아베노믹스가 너무 거대한 유산을 뭐 부정적인 유산을 만들어 놓고 나왔다라고 정리한다면 이시바 시게루 뭐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꼭 그렇게만은 근데 볼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요. 네, 이제 결국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강력한 엔티테제가 이제 들었었어요. 네. 뭐 이시바 시게루는 가장 그 아베를 공격했던 정치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서운 이 사람, 얼굴로.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다만 이제 우리가 하루 만에 바뀐 금리는 안 올릴 거라면서요.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못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이게 중요한 걸 안 하는데 딴 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일본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 자체가 자민당 정치가 이어지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거고 아하. 현재 경제 상황도 지금 아베가 쌓아놓은 부정적인 그 경제적인 유산 네. 이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누가 총리가 들어서더라도 쉽게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이다. 그러니까 엔저와 빚더미 위에 세운 네. 뭐랄까 사상 누각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뭐 네. 저기 뭐 주식은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주식 그 올랐다는 것도요. 그래프를 보면요. 30 몇 년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해요. 80년대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0% 성장한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성장한 거예요. 아 마이너스에서 근데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1250% 성장했.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도 사실은 꽤 몇백 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5, 600은 되지 않을까. 일본 대비. 예. 일본 대비. 네.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일본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중간점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뭐 시그널을 해봐야 일본이 좋아진 시그널을 해봐야 네. 주식이 주가. 조금 올라가는 네. 거.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임금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임금은 오히려 후퇴했다. 오히려 후퇴했다.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시바 시게루 뭘 할 수 있느냐. 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참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제일 이제 강력한 게 뭐냐면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은 근데 출생률이 낮고 네. 고령층이나 여성의 그 시장 진입 수준도 되게 낮아서 네. 생산성이 낮다라고 하던데 네. 그걸 어떻게 올리죠? 아, 갑자기 그러니까. 애를 낳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죠. 그래서 고이즈미가 어떤 걸 내놨냐면은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는 방법. 아 우리 떨어진 고이즈미가 아니면 떨어진 고이즈미가. 고이즈미가 예. 그걸 그 얘기 꺼내 가지고 난리 났었죠. 아, 일본이 연공서열과 네. 안정적인 그 고용 환경의 우뜸인데 네. 그거를 해체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도발적인 주장을 했군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게잖아요. 그 역사가 어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다 망했잖아요. 아하. 그 일본이 그것 때문에 이게 노동 생산성이 잘 안 늘어난다. 아하. 왜 그러냐? 안 자르잖아요. 못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년 과장. 그렇기도 하고 일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봉급도 어차피 많이 안 올려주는데. 아 맞아요. 아빠가 받던 월급 수준이랑 아들이 받던 월급 수준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거나 아니면 더 낮거나 뭐 이런 지금은 엔저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낮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봉급 별로 안 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빠릿빠릿하게 뭔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 기업에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해외 기업, 외자 기업에 다 취직해 버리니까. 아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봉급을 올려줘야 괜찮은 인재들이 일본 기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유인을 만들자. 그렇죠. 인센티브를 만들자. 인센티브를 네.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인센티브를 만들려면은 임금만 올려주면은 기업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생산성은 안 높은데 임금을 올려주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생산성도 함께 높여야죠. 함께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그게 정부가 나선다고 될 일인가요? 정부가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라고 그래요. 딴 데는 금리 문제 이거는 결국은 일본 은행이 할 문제고 네,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제도로서 예를 들어서 법을 이제 개정한다거나 지금 사실 중소기업 지원법인가 뭐 이게 네네. 중소기업법이 이게 196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 지금 일본에서 연간에 작동하는 이 법들이요 대부분이 60년대 만들어진 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참 징그럽게 안 바꾸네요. 징그럽게 안 바꾼 거죠. 안정지향적 나라 네. 역시. 자민당이 계속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좀비 기업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바로 살고 그거예요. 있다. 좀비 기업이 왜 그렇게 많으냐. 음. 중소기업법 이것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르지 못하게 해놓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이번에 고이즈미가 그걸 바꾸려 했던 거예요. 쉽게 너무 자를 이제 수 있도록. 그거는 근데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여러 있을 역풍이 텐데. 왔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고양이 목에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버렸구나.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이걸 고이즈미가 인기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바로 그냥 깨갱한 거죠. 아니 그럼 토론을 잘하시든가. 그렇죠. 토론도 못하면서 토론도 못하면서 방울을 달아버렸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아웃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러게요. 쉽지 않네요. 그럼 결국은 당분간은 네. 기시다 앞 총리가 해오던 경제 정책을 이어 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가다듬어 나가겠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요. 이시바 시게루가 정책통이라고 그래요. 네, 정책통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알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주 그래도 아주 발군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어요. 여하튼 경제적인 어떤 승부수를 띄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건데, 네. 근데 저는 그 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실질 소득이 후퇴한 거는 정치적 자산이 없는 이시바 입장에서는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그렇죠.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내가 네. 정치적 자원 없어도 여론을 정치적 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재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네. 총리가 되기 전에 여론 조사를 해보면 2% 지지도밖에 없었어요. 와, 거의 저희 김문수급이네요. 그랬는데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 자민당의 그 총리 시스템이 선출 시스템이 아주 묘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는 꾸준히 15% 이상 여론 지지도가 그리고 항상 1등이었어요. 인기가 많구나. 항상 1등이었어요. 여론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냐니까 설명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탁월한 이거는 이제 리더자로서는 탁월한 능력이거든요. 요걸 이제 얼마나 잘 살리느냐. 어차피 지금 이 자민당 내에 아베파라든가 요번에 다카이치 사나한테 표 던졌던 이 국회의원들은 막 죽잡고 이 이시바 시게루 공격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 단명을 가면은 그 사람 자기들 기회 오니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 보기에 이시바 아까 저 고이즈미 신지로가 아웃된 이유가 이게 쉽게 금방 충격될 그거 아니잖아요. 5년은 걸릴 거라고. 최소한 5년은 걸리고 10년은 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못된 이유가 뭐였어요? 우익이다. 극우다. 그게 바로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이 용인 안 할 거다. 그거 언제 또 총리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는 거의 총리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항마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대항마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야당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당 당수가 지난번에 민주당 때 총리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요. 이 또 설득력이 이 연변이.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라고 딱 붙여놓으면 아주 적수가 되는 거예요. 맞설 사람으로서도 이시바 시게루밖에 없는 거예요. 자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당분간은 당장은 이게 안 나타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알려지고 해서 이시바 시게루 괜찮네. 그리고 여론도 그동안 어쨌든 저 사람이 하면은 자민당의 여러 가지 폐해들을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막 지적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루 만에 바꾼 이 언사는 총리 되자마자 폭락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원위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분히 이제 조금
이제 가다듬고 네. 요번에 선거에서 토론을 잘해가지고 자민당이 이제 또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외로 착실하게 점수를 따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 주장을 자기 논리를 펴나갈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정책통이고 많이 알아요. 그리고 지적으로는 자민당 내에서는 제일 아마 뛰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책을 놓고 그리고 저기 그 왜 그렇게 자민당 의원들한테 미움을 받는지 아세요? 잘난 척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논쟁 좀 해보고 시원찮으면 바로 그냥 박살내버리는. 야, 너 얘기 안 돼. 나하고는 그런 식으로 거의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감정 상한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려고 이번에 태도를 많이 바꿨대요. 그러니까 5번 시도 끝 됐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총리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뻣뻣했던 사람이 곳곳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뀐 것 같다. 거기에다가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네. 이 사람 바보가 아니잖아. 그동안은 이제 한마디로 야당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건 잘하잖아요. 네. 비판할 때는 그러잖아요. 막 이러고 비판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요. 저 사람 총리 제대로 할까? 저 사람이 뭐 국가 주석으로서 제대로 할까?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할까? 그랬는데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잘해가지고 두고 회자되는 세상이 리더가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가요? 대만에도 그렇고 이등희 총통이 그랬어요. 처음에 그 총통이 될 때 아무도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장쩌민 중국의 장쩌민도 그랬어요. 그렇죠. 장쩌민도 처음에는 뭐 그 소위 말하는 원로들에 쌓여가지고 원로들 말 잘 듣고 하니까 시켜준 거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그 나중에는 장쩌민 파를 완전히 형성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시바노믹스의 어떤 실체 혹은 아베노믹스와 대비되는 이시바노믹스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이제 선거가 좀 끝나고, 선거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집안을 다진 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집안 다지고 나면은 아마 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그 아베노믹스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 시켜 나가는 데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좀 친한파, 그다음에 한국이 좀 우호적이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안 해서 현재 쌓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발언도 한 것까지 미뤄봤을 때 한국과의 뭐 역사적 관계나 경제적 관계나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돼요? 이제 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많이 아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역사를 자료를 보면은 일본이 잘못된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정말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우리 아베가 네. 공부를 정말 아베 저기 어디야 주간 현대인가 거기에서 그때 지난번에 2012년에 아베하고 이시바 시게루하고 둘이서 붙었어요. 그때 이시바 시게루가 1차 때는 1등 했고 2차 때 아베한테 졌거든요. 그 전에 그 인터뷰하러 갔는데 딱 두 사람이 정확하게 대비를 되더라는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는 30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드럼피면서 막 질문 빨리 하라 그러고 지금 끝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대답 뭐 시원찮으면 바로 그냥 27분에 그냥 가버렸대.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는데 논리는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반론을 딱 제기했더니 바로 책을 꺼내가지고 찾더니 아닌데요? 읽어보세요. 이렇게군요. 찾더니 당신 말이 맞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게 지적으로 이게 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갔더니. 그런데 아베한테 갔더니 아베는 막 와 오라 그러고 막 굉장히 잘해주고 그런데 책이 한 권도 없고. 아니 저 아베 전기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다고. 전혀. 네. 대학도 뭐 어디 세계 대학이라고 나도 일본 10년 있으면 들어보지도 못했던 대학에 나중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치 명문가라는 게 대단한가 봐요, 일본에서는. 대단하죠. 그 뭐 아베 가문이 미국으로 치면 케네디 가문하고 뭐
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네, 그다음에 A급 전범입니다. A급 전범이다가 그 또 친계 할아버지가 또 총리했잖아요. 그 뭐 친계 외계 다 했잖아요. 물론 그 형제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한가문에 두 명이나 나왔는 거기다가 기시 노부스케. 기시 노부스케가 외할아버지, 아베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 우리는 A급 전범을 알잖아요. 네. 근데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그때 그 시절이 아주 풍미했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약간의 그 음침함으로 요괴라 그러죠. 요괴. 그 정도로 그런데 능력은 아주 뛰어나가지고 탁월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중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문계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집안인데 유독 아베만 공부에 그렇게 공부를 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나는 뭐 아베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이시바 시게루가 비판하는 그 시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시바 시게루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저게 아니다 이거죠. 저러면 안 된다. 지금 지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고 무식해서 저렇게 행동한다. 그게 그렇게 본 거예요.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책을 많이 보고 너무나 토론을 절개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과거 이제 아베는 우리나라의 뭐 히토류라든지 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강점에 있는 소부장과 네.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를 압박했잖아요. 그걸 무기화해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너무 뭐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도 된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네요. 한일 관계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좀 열린 태도를 갖고요. 네. A급 전범이 합사된 뭐 신사에도 참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가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을 한 겁니다. 자민당이. 그거는 왜냐? 한국 의식하고 중국 의식하고 가장 의식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야스군이 진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다 좋은데 너무 극우야. 그것 때문에 아웃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사람이 다음에 그럼 총리할 수 있냐? 또 이 이유가 그대로 있는데 총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 이시바 시게루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현재는 미래에 펼칠 나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참고 있다고 쳤을 때 네. 아시아판 나토를 네. 구상하는 등 네. 한미일 그렇죠. 뭐 협력도 굉장히 네.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도 뭔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일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랑도 잘해서 그렇죠. 계속 팔아먹어야 되고 약간 네. 이런 입장이니까. 그거는 저 이시바 시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아니까 저건 수출 시장으로서 최고인데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머리가 바락바락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한미일 공조를 마구 그냥 금과 옥조같이 외치고 이런 사람은 그 약간의 좀 지적 능력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갑자기 누가 막 많이 떠오르는데 네. 여하튼 그래서 그러면은 이시바 시게루는 되게 일본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걸 움직인다고 할 때 한국한테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유인책을 주면서 네. 뭔가 아시아판 나토 같은 걸 구상을 할 텐데 그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혹시 뭐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일본이 우리한테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일단은 한국하고 협조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게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베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까고 중국 까는 걸로 그렇죠. 총리를 8년 동안 했어요. 네. 그 사람이 포퓰리즘. 포퓰리즘. 한마디로 그거 하나로 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남북 관계 외에는 다 깽판 쳐도 좋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태도처럼 보였다. 그런 태도. 아베를 지지했던 일본의 자민당계 우익들, 보수 우익들은 아베 다 깽판 쳐도 좋으니까 한국하고 중국 저놈들 좀 까라. 척져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 개정. 요것만 하면은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좋다 이거였어요. 보통 그러니까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해라. 네, 그거 하나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베는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립서비스하면서 총리를 이어갔어요. 아유 일본 망할 뻔했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일본에서 그때 4, 5년 전에도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 일본의 어떤 대학 교수 한국인인데 아베가 일본을 다 말아먹고 있다, 망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 일본에서는 그렇게 썩 듣기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좋아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시바 시게루가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을 펼지는 그가 가진 어떤 지적 역량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을 비추어 봤을 때 차차 드러날 것이다라는. 네, 아직은 형성이 안 됐다고 보고 네. 분명히 그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설명하는 능력이라든가 습득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런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기도 총리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이제 패족이었다. 거의 밑에 그 가족들이 다 떠났다고 거의. 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리라고 본인도 뭐 기대는 했겠지만 되리라고까지는 상당히 자기도 놀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이를 갈고 이제 된 마당에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잘해보겠다는 의식 이게 엄청날 거라고 나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 왜 물러났어요? 완전히 자민당 거의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그래서 이제 야당으로 넘어간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요. 야당의 기대가 55%였고 자민당이 40몇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하면은 기시다가 만약에 계속 이어갔으면은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다. 뭐 이런 가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시바 시게루한테 기대를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시바 시게루한테 잘 밀어주고 어떻게든 자민당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가 강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경제적 본능이니까 이시바 시게루의 이시바노믹스가 아베노믹스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건 다음에 박사님이 다시 한번 나와서 그렇죠. 체크를 좀 선거 끝난 다음에 체크하는 게 맞겠네요. 10월 27일 날 선거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가닥이 좀 잡힐 거예요. 그때 한번 또 다시 모셔서 이시바노믹스는 이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